이원수가 재혼을 하니까 결국 아들인 율곡이는 아버지와의 갈등, 또 새로운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못 참고 강릉의 집을 뛰쳐나와서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 버리죠. 노릇노릇 역사적 가족, 역사 속 가족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비더스튜던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율곡이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현모양처의 전형, 율곡이라는 대학자를 길러낸 현명한 어머니로 받아들여지곤 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거의 17세기 1600년대부터 나왔던 해석이에요. 이 당시에 보면 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과 노론 세력 안에서는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높게 평가하고 아주 잘 그린 그림이다라고 평론을 쓰고 일종의 우리 집단 안에 들어왔다는 의식처럼 쓰였던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학풍에 맞춰서 신사임당이라는 화가의 그림이나 시를 유교적으로 또 가부장적으로 해석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우리는 신사임당을 초충도와 같은 그림으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사실 신사임당은 초충도만큼이나 산수화를 뛰어나게 그린 작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기억할까? 이 사람들의 평론에서 그렇게 초충도를 높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여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초충도를 높게 평가하고 신사임당이 실제로 많이 그렸던 남성의 영역으로 알려진 산수화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신사임당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수화는 딱 한 점밖에 안 남아있어요. 이곡산수병이라는 병풍에 그려져 있는 한 점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 산수화들은 거의 이제 역사가 지나면서 잊혀지거나 버려지거나 했었던 거죠.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들어갔을 때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었죠. 신사임당이 가지고 있었던 현모양처라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려는 거 아니냐, 새로 집회인물로 여성이 들어가야 한다면 신사임당일 필요가 있느냐, 다른 인물이어야 하지 않냐, 좀 더 주체적인 인물이어야 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신사임당을 그런 식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사임당은 본인 자체가 상당한 명문가 출신이에요. 증조부 때부터 성균관 대사성을 맡았다고 돼 있는데, 성균관 대사성이면 이제 성균관이라는 대학의 총장이죠. 물론 그 위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겸직하는 자리고, 성균관 안에서 상주하면서 성균관을 완전히 관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사성이거든요. 정삼품 당상관이라고 해서, 당상관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고위공무원단에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이죠. 할아버지도 영월 군수를 했던 출신이고, 아버지인 신명화는 진사시까지, 그러니까 1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는데 기묘사화가 벌어지고 본인이 사화에 연루가 돼가지고 막 문초를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잡고 낙향에서 살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상당히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죠. 이 아버지 신명화에게는 딸만 5이 있었는데 모두 공부를 시켰고, 신사임당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인 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문이나 글씨, 그림에 큰 재능을 보였다고 하고, 이제 신사임당은 이원수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원수라는 사람은 신사임당 내 집안만큼 그렇게 이제 집안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고, 이원수는 이제 신사임당이 원래 살던 강릉에 처가로 와서 대릴사위로 살게 되죠.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릴사위로 사위가 와서 사는 게 유별난 일은 또 아니었고요. 신사임당은 그 당시에도 뛰어난 그림 실력과 시 능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수화가 몽유도원들을 그린 안견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복 같은 사람도 대나무 그림에 뛰어나다라고 이제 산수화를 가지고 평가를 남겼을 정도니까 상당히 유명한 화가였죠. 남편은 음서로 어쨌든 관직에 진출을 했지만 그 뒤에도 신사임당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인 이원수는 첩을 들여서 아예 밖에 나가서 살기도 했었고, 결국 신사임당은 남편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원수는 그 뒤에 결국 신사임당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재혼을 하죠. 이원수가 재혼을 하니까 결국 아들인 율곡이는 아버지와의 갈등, 또 새로운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못 참고 강릉의 집을 뛰쳐나와서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 버리죠. 실제 신사임당이 가정이 어렵고 율곡이라는 자식을 키워내고 이런 과정에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인지,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고 자식을 키워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꽃피우고 생활 전반에 나섰던 어떤 주체적인 여성인지, 이거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사임당의 그린 작품이 실제로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언제 그려졌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가 어떤 식으로 꾸려졌을지는 상상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뛰어난 예술가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현모양처인가? 주체적인 여성인가? 아니면 율곡의 어머니인가? 이런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육자로서의 가치가 개인과 나 자신으로서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전설과 민담과 또 후대에 1700년대부터 덧붙여졌던 이런 이야기를 다 빼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알 수 있는 신사임당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사임당은 당대에 인정받은 뛰어난 예술가였고, 동시에 율곡이라는 대학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굉장히 명백해요. 예술가로서의 신사임당과 어머니로서의 신사임당은 그렇게 분리되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크게 두 사실이 모순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신사임당의 삶에서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은 율곡이라는 사람을 키워냈지만 그것만으로 신사임당의 삶이 소멸해버린 것이 아니다. 신사임당이라는 한 화가이자 양육자의 삶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릇노릇. 예,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릇노릇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